145페이지에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고인정 세 번째죠. 마지막. 그래서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누구다? 그게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되는데, 자, 여기 일단 정보망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주어를 꼽죠. 항상 그 정보망에서 딱 원칙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딱 기억나야 할 게 일단 누가 국장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부령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그러죠. 딱 커다시고 이용하는 자가 누구다? 개공들끼리입니다.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 거래정보사업자가 누구로부터 받은 정보를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개공에게만 준다는 거죠. 즉 거래정보사업자가 설치 운영하는 그 정보망을 활용하는 사람은 누구? 개공들끼리입니다. 그리고 맨 그 동그라미 1번의 마지막 줄에 보니까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이게 지정의 임의성입니다. 두 번째 지정 요건에 가보시면 그 첫 번째 줄 끝에 국토교통부령 있죠. 지정 요건은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그리고 앞에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해 부가통신사업자 있죠. 부가통신사업자에다가 줄을 딱 긋고 이 부가통신사업자는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둘 다 아무 말이 없죠. 그죠? 예, 따로 언급이 없으니까 둘 다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그 지정 요건 해가지고요. 500 일단 전제가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부가통신 사업자고 그 다음에 500이 31일 그랬죠. 500이 31일 전국적으로 가입한 개공수가 몇 명이다?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이 정보처리 기사 기능사 기사가 1명 이상이고 공인중개사입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공인중개사가 1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 보니까 내용 다 이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박스 안에. 자,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하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국장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국장에게. 그냥 누구밖에 없어요. 국장밖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500명 이상의 개공이 가입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뭘 가지고 등록증 사본 돼 있죠. 그죠? 등록증 사본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에 딱 체크하시고 원래 공인중개사법상에서요. 자격증 4번이 첨부 서면으로 나오면 맞아 틀려요?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등록할 때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때 소공을 고용할 때 그 첨부하는 서면에는 자격증 4번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죠. 왜요? 4번인가 원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거든요. 누구의 확인사항이라고? 등록관청의 확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걸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격증 사본은 첨부 서면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고.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 신청을 누구한테 하죠? 국장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개업 관련해가 이 지금 관련된 부분에서 최상위 기관이 뭐라고? 국장이에요. 국장이 직접 확인하진 않아요. 필요하면 네가 해야지.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자격증 사본이 첨부 서면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2번 지정 신청하게 되면 지정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지정 여부는 최소한 며칠 안에 결정해야 돼? 30일 안에는 결정해야 돼. 그죠? 사업자 지정해 보니까 첫 번째 줄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대장에다가 기재를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갑니다. 운영규정 승인 있죠? 운영규정 승인은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라고 되어 있죠. 주의하실 건 성인 후 지정입니까? 지정 후 성인입니까? 지정 후 성인이죠. 살짝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운영규정을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틀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정 후 승인입니다. 몇 월? 3월입니다. 누구의 승인이죠? 누구? 국장. 국장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가지고 정보망의 운영 보입니까? 언제부터요?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셨죠? 언제부터?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4번 개공의 의무, 거래정보사업자 의무가 나오는데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망을 운영하잖아요. 그죠? 정보망 운영은 누구로부터 받은 정보를 누구한테 줄까요?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개공에게 줍니다. 그래서 개공으로부터 제공받은 해가 동그라미 1번 있죠? 줄다 긋고 이게 중개 의뢰인으로 잘 바뀌었죠. 그래서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다르게 공개했으면 안 되고 세 번째 차별 공개하지 마라 보입니까? 그래서 왜 다르게 차별 공개하게 되면 밑에 4번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그죠?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서 요건 무조건 재량 취소입니다. 항상 종결 의미는 뭐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나와야 돼요. 할 수 있다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몇 대 몇입니까? 그죠?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정보죠. 그래서 1대1 사유입니다. 넘어가시고 개공의 의무는 자 1번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죠.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뒤에다가 업무정지 6월이라고 적으시고 업무정지 6월입니다. 이번에 거래가 완성된 때는 거래 사실을 통보한다 그랬죠. 이건 업무정지 3월입니다. 둘 다 업무정지인데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그래서 1번은 업무정지 6개월, 2번은 업무정지 3월 이렇게 기준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위반했을 때 제재, 지정 취소 보이시죠? 누가요? 국장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크다 하시고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량 취소밖에 없죠? 해야 한다라고 나오는 거 이거 무조건 틀린 거니까 2번 가셔가지고 운영 규정에 줄을 딱 긋고 운자에다가 동그라미 하십시오. 운영 규정에 운자 그리고 뒤 공간에다가 500과라고 적어보십시오. 500과 운명기 하십니까? 베토벤 교향곡 5번이 운명이죠. 연수하기는 500원 5번은 운명 그랬는데 이 5번 운명할 때 운자가 요겁니다. 운영 규정. 그러니까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OX 그겁니다. 5. 자 3번에 개공으로부터에다가 줄을 딱 긋고 쭉 가면 정보를 나오죠. 정보 공개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정 동그라미 하시고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동시에 몇 대 몇이죠? 1대1입니다. 1대1.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번에 청문이 나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소하기 전에 뭘 거치죠? 청문을 거쳐야 되는데 다만 첫 번째 줄에 사망 끝에 해산 두 가지는 이미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청문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벌칙은 그랬죠. 정보 공개 규정 위반은 지정 취소와 몇 대 몇 1대1. 그 다음에 운영 규정 승인 등 해가지고 위반하게 되면 500과 그랬죠. 500에 딱 줄 긋고 5 동그라미 하시고 5번은 뭐죠? 운명입니다. 1번에 어디? 운자. 2번은요. 명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입니까? 운명 이렇게 5번 운명 이렇게. 다른 건 두고 이따 봐요. 자, 누가? 국장은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 있다? 국토부령에 있다. 누가 이용한다? 개공들끼리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지정 요건은 국토부령에 정해져 있는데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500이 31일 그랬죠? 500이 31일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정석 교부 며칠? 지정석 교부 며칠? 30일. 그죠? 운영 규정의 승인 몇 월? 3월. 설치 운영 몇 년? 1년. 무지 간단하죠? 이 석 줄만 알면 답은 찾아집니다.
내주 달고 석줄인데. 그죠? 자, 갑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157페이지 법 제29조 1항입니다. 자, 체크만 하시면 돼요. 신의성실 의무가 나오는데 1번에 갑니다. 자, 주어가 뭡니까? 개공 및 소공은 157페이지 펴셨죠? 개공 및 소공은 딱 끊고 뒤에 품위유지 줄을 딱 끄고 그 다음에 신의성실 줄 끄고 밑에 공정중개 줄 딱 끄고 그러니까 개공과 소공은 품위를 유지해야 되고 신의성실 의무가 있고 공정중개 의무까지 몇 개? 세 가지 의무가 주어집니다. 누구한테요? 개공, 소공에게.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있죠? 뭡니까? 성관주의 의무다. 그러죠? 이거 줄여가지고. 성관주의 의무인데, 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끝에 판례 있습니다. 판례. 성관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상에 규정된 의무다 아니다? 아닙니다. 어디서? 판례상 인정되는 의무다. 그죠? 판례상 인정되는 의무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음으로 되어 있죠. 해서 현재 학설과 판례는 위임유사계약으로 봅니다. 중개를. 중개계약을 위임유사계약으로 본다. 아셨죠? 이렇게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58페이지에 비밀누설금지 법 제29조 2항입니다. 누가요? 개공 등은 컷. 이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까?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입니까? 그죠? 158페이지에 개공 등은입니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는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컷 자르시고 잘랐습니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밀을 지켜라 이 말이죠.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거든. 어디에 있습니까? 이 법, 저 법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 법만 있으면 내 말을 안 한다. 그죠? 이 법, 저 법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꼭 지켜야 되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그 비밀이 어디서 새나가죠? 백연머리 송사라고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태종이죠? 이방원이잖아요. 이방원이가 엄청 그죠? 그러니까 앞에 그게 중요한 게 고려가 왜 망했냐면 외척 때문에 망했거든요. 결국 보면. 조선도 마찬가지 결국은 나중에 외척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다 죽입니다. 태종이. 이방원이 몽창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라이벌이 없었습니다.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힘이 좀 있을 만한 관료들은 다 죽어버렸거든요. 외척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일단은 싸그리 제거를 시켰습니다. 자, 어쨌든 예외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 법도 있고 저 법도 있어요. 제가 이 법, 저 법 자꾸 드리는 말씀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너무 틀립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해가지고 둘 다 나와야 되고 이 법은 확인 설명 의무 있죠. 그게 이제 예외고요. 확인 설명은 고지 의무죠. 그리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는 이거. 요건 이제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국회정원법 신문 받을 때 등에는 예외가 주어진다 이 말이고. 그래서 의무자가 개공, 소공 등등등이죠. 개공 등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지켜라? 네,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번에 예외가 있다 해가지고 두 개 보이죠? 이 법, 저 법. 그 다음 위반했을 때 제재 몇 대 몇입니까? 1대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유사명칭 비밀준수 표시 않고 몇 대 몇? 1대 1. 형벌 사유로만 규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반의사 불벌죄 나옵니다. 반의사 불벌죄다 라고 되어 있고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가지고 밑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그죠? 피해자의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했죠.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명시한 의사가 뭘까요? 처벌에 관한 의사입니까? 처벌 반대 의사입니까? 처벌에 관한 반대 의사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있잖아요. 석줄을. 그러니까 피해자의 줄이면 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반대 의사가 있으면 맞죠? 그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죄 이해하겠죠? 처벌 의사입니까? 반대 의사입니까? 반대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딱 같은 자가 한 자 들어갑니다. 뭐 반자입니다. 진짜 모르겠으면 그래도 해야지. 아시죠? 자, 처벌의 반대 의사입니다. 그러면 친고죄 있죠? 이게 처벌에 관한 의사표시, 처벌에 관한 의사표시 이퀄 뭡니까? 이게 고소입니다. 처벌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즉 고소가 있으면 처벌하는 죄 뭐죠? 친고죄입니다. 그러니까 친고죄를 할 때 이 친고죄는 처벌에 관한 의사표시예요? 처벌에 관한 반대 의사표시예요? 처벌에 관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친고죄하고 반의사불벌죄하고 구분하시겠죠? 이거는 피해자가 소장을 접수시켜야 검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관계없이 일단은 검사가 비밀을 누설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돼 범죄 인지가 되면 검사가 뭐 할 수 있냐면 단독으로 기소할 수 있어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기소 여부가 피해자 의사에 좌우되지 않아요. 근데 기소했는데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처벌하겠죠, 그죠? 할 때 이때 의사를 타진해요. 처벌할까 말까? 그러면 여기서 피해자가 뭐 하면 반대 의사를 그죠?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는 검사의 기소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 없다가 돼요. 그래서 공소를 기각시킵니다.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자, 기소 여부와는 관계있어 없어요? 없어요. 단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는 뭐다?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친고죄는요. 애초에 피해자가 뭐 하지 않으면 처벌에 관한 의사 표시를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 이게 친고죄고. 그래서 친고죄, 고소랑 친한죄요. 진짜? 그래서 예전에 요거 개념을 딱 섞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일단 반의사 불벌죄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도 못 찾겠으면 반자가 있냐 봐야 돼. 반. 아셨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크게 윤곽을 그려보면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은 중개 업무 수행의 본질이죠. 그리고 확인 설명을 하기 전에 대상물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예, 조사 확인이 있겠죠. 조사 확인을 하고 확인 설명을 하게 되는데 조사 확인은 누가 할까요? 개공등이 합니다. 그럼 확인 설명은요?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아셨죠? 그리고 확인 설명은 또 시점이 의뢰시하고 거래시로 그죠? 거래시로 나뉘어집니다. 의뢰시에는 조사 확인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일방입니다. 거래시에는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시킵니다. 그리고 설명서죠. 그리고 이때는 쌍방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서면 관련 위반은 그죠? 그러니까 설명서와 관련된 위반을 하게 되면 업무 정지고 그런데 설명서 작성이라는 단계가 있으면 그 전에가 설명이죠. 그러니까 설명이 미진하더라도 설명서 작성 시에는 보완이 되죠. 그래서 제재가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업무 정지는 아닙니다. 그것만 알아도 돼요. 실제 시험이 나왔을 때 업무 정지라고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개정되기 이전에 확인 설명 관련된 위반은 다 업무 정지였어요. 그러다가 이
의뢰 시점에 설명서가 아니라 설명에 관련된 위반은 이것보다 봐요. 제재를 보면 제일 경미한 게 100과 경미한 게 그리고 500과 그것보다 좀 센 게 업무정지 그죠? 그것보다 센 게 등록 취소거든요. 그러면 등록 취소 업무정지보다 조금 완화되었다. 다음 등이 뭐야? 500과죠. 그래서 확인 설명에 관련된 위반은 제재가 500과입니다. 연수 확인은 얼마? 500원. 연수 확인은 500원 할 때 그게 확인 설명입니다. 자, 이 내용 일단 기본 딱 틀을 가지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설명서를 작성한다고 할 때 이게 언제냐면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거든요. 그러면 설명서를 작성할 때 실제 거래가를 알까 모를까요? 알죠? 아는데 설명서에는 실제 거래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설명서는요.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시킨 게 설명서입니다. 그러면 설명할 시점에 실가를 알까 모를까요? 모릅니다. 설명서는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내용이 아니고요. 설명한 내용을 남겨둠으로써 나중에 그 중개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아셨죠? 개공은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피 사유가 되고 의뢰인은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설명한 내용을 남겨놓는 거지 설명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설명서 시점에 아셨죠? 그 시점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들을 설명했는지를 근거로 남겨놓는 거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는 실가가 나오겠어요? 예정가가 나오겠어요? 예정 금액이 나옵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설명 관련 내용이고 딱 잘라서 한번 보시죠. 이제 조문에 봅니다. 159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다. 누가요? 개공은 컷. 잘랐습니까? 그럼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소공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개보조는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확인 설명 이꼴 중개 업무 수행입니다. 예, 중개 업무 수행의 본질이 확인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죠. 언제까지 할까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컷. 중개 완성 이퀄 뭡니까? 거래계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시입니까? 중개 완성 전입니까? 전에다가 딱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면 이거 실제 거래 금액입니까? 거래 예정 금액입니까? 거래 예정 금액을 말합니다. 요거요. 지금 1번에 확인 설명 의무 해가지고 지금 조문 밑에 막 언제 나왔다 되는 거 있죠? 지금 그거 보고 있습니다. 개공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컷.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9가지 확인 설명 사항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거 확인하여. 확인은 누가 하겠어요? 개공 등이 하겠죠. 이거는 확인해서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컷. 중개 의뢰인은 이전 중개 의뢰인과 취득 중개 의뢰인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건 뭐다? 취득입니다. 취득 동그라미.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라고 넣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취득하고자 하는 부분을 딱 떼버리고 중개 의뢰인에게 라고 넣은 적이 있습니다. 중개 의뢰인 중에 누구?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OX. X입니다.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입니다. 줄 다 긋고. 공인중개사법에 설명이 3개 나오거든요. 설명대는 항상 뭐가 온다? 하고가 옵니다. end입니다. end. 하거나 아니고 하고입니다. 하고. 그리고 자 대장 등본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설명에 죽었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근거 자료 제시입니까? 교부입니까? 제시입니다. 보여줄 뿐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다 입력됐죠? 자, 그러면 밑에 제목에다 대답하면 돼요. 의무자는 누구야? 개공이에요. 누구도 할 수 있어? 소공도 할 수 있어요. 시기는 언제까지 하더라? 의뢰 시부터 언제까지? 중개 완성 시, 중개 완성 전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취득 의뢰인에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 위반했을 때의 제재는요 500 과입니다. 연수하기는 500원 아셨죠? 500과.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연수하기 개공은 500과인데 그럼 소공은 당연히 뭐겠어요? 딴 거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정지니까.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사항 몇 개 있어요?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확인 설명사항이 9개. 자, 그럼 체크하실게. 동그라미 3번에 토지 이용 계획에다가 줄을 딱 긋고 토 동그라미 했죠? 그 다음에 자 8번에 조세에다가 줄을 긋고 조 동그라미 하시고 앞에 취득 동그라미 뒤에 세율 동그라미. 조세는 부동산을 거래함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죠? 예, 그러면 안 되지. 부동산을 거래함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라고 돼 있어? 그죠? 취득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유세라든지 그 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재산세나 양도세는 설명사항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취득할 때 부담하는 거예요. 취득세 같은 거.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있죠? 예, 요거. 그 다음에 세율입니까? 세액입니까? 세율. 그러니까 정확한 세액이에요. 계략적 사항이에요. 계략적인 거 하셨죠? 계략적인 거. 그 다음에 9번에 중개보수 및 실비에다 줄을 긋고 보 동그라미요. 보. 했죠? 이때는 산출 내역이니까 정확한 산출 내역을 기재합니다. 여기 있죠? 거래금액 얼마에 거래 예정 금액 얼마에다가 요일 얼마를 곱해가지고 중개보수가 나왔는지 아셨죠? 그걸 명확하게 아셨죠? 예,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확인 설명사항이 총 9가지인데 말씀드린 보토조 기억하십니까? 찾았어요. 보토조가 뭔지. 보수, 토지 이용 계획, 조세까지. 예. 이게 정보 공개 사항하고의 차이점이고 또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 사항이냐 아니냐 묻게 될 때의 내용이에요. 보토조. 잘 맞으면 조진됐죠? 보톡스 잘 맞으면 조진다. 보토조. 근데 이제 원래는 정보 공개 사항이 7개고 확인 설명 사항이 9개니까 차이는 2개잖아요. 근데 요 공법상 제한 앞에 정보 공개 사항에도 공법상 제한이 있어요. 있는데 확인 설명 사항에는 공법상 제한 앞에 뭐가 추가되어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토조 3개입니다. 보토조 3개.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3번 자료 요구에서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상태 있죠.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되는데 상태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상태 위에 칸에다가 실제 권리 등 해가지고 적고요. 그 다음에 상태 썼죠. 그리고 그 밑에 환경 적어봐요. 자료 요구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상환 해가지고 실제 상환. 자료 요구의 범위입니다. 실제 상환. 이게 나중에 설명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이게 자료 요구 범위이기도 하고, 저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하는 게 아니죠. 이게 나중에 설명서에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묻기를 자료 요구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물으면 실제 상황이고, 다음 중 설명서 작성 시 세부 확인 사항은 혹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실제 상환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묻건. 그래서 실제 상환 해가지고 자료 요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료 요구는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두 번째 줄 있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료 요구의 범위 해가지고 지금 오른쪽 있죠? 실제 동그라미 하고 상상환 4개죠? 실제 상환 해가지고 이게 자료 요구의 범위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설명서의 세부 확인 사항.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해보지만 이 구체적인 안에 항목까지 다 알아야 돼요. 실재산. 자, 그 다음에 3번 자료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자, 불응한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다 설명 나왔죠? 설명대는 항상 뭐가 온다? and 하고 설명서에 기재합니다. 설명서 그 표지 부분이 있거든요. 표지 부분에 보면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등 확인을 거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입니다. 자, 조문에 누가요? 개공은 컷. 의무죠. 누구도 할 수 있죠. 소공도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요? 안 됩니다. 그 다음 중개가 완성되어 컷. 중개 완성은 거래계약 체계를 말합니다. 그럼 뒤에 거래계약서에 작성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즉 중개가 완성되어서, 다시 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컷. 이 서면의 이름이 뭐죠? 확인 설명서입니다. 까지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자 뒤에 보세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개정되었기 나온다 이거.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다. 원래는 사본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본도 사본도 전자문서도 보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해가지고 전자계약서 있죠?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보존의 의무가 없습니다. 왜요? 전자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엔터 탁 치면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버에 자동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보존해야 될 의무는 없죠. 또 그렇게 작성돼 버리면 부동산 거래 신고라든가 그 신고 의무도 없어져요. 왜? 이미 공식적으로 다 남아 있으니까. 아셨죠? 굳이 그렇다가 어쨌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있죠. 일단은 보존하는 경우는 사본만이 아니라 원본, 사본, 전자문서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서면 관련 위반은 제재가 뭘까요?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딱 가보시면 딴 건 안 받아요. 교부 및 보존이 있죠. 옆에 요거 확실하게 개공 동그라미. 교부 보존, 그러니까 작성해서 서명 및 날인을 하고 하는 건 개공도 하고 소공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부 보존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그죠? 개공에게만 주어집니다. 개공에게만. 그리고 개공에게만 업무 정지가 주어지고, 소공이 있잖아요.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OX 없어요. 자격 교부 보존은 소공한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명서 서식 보입니까? 설명서 서식은 대상물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 맞죠? 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서명 및 날인으로 갑니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까? 밋입니까? 그죠? 참 이거 있잖아요.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이상하게 실수 틀려요. 서명 및 날인이라고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눈에는 서명 및 날인으로 보입니다. 그죠? 확실히,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했죠. 콩깍지 씌가지고. 자, 하여튼 어른들 그런데 확 지누르다가 확 그만. 자, 근데 그죠? 인연이 아니면 그래 살겠어요, 그죠? 예, 제 어르신들 그렇거든요. 두 분씩 매 투다투다투다. 하여튼 평생을 봤어. 그래서 근데 그죠? 인연이 아니면 60년을 같이 살겠어요? 한 갑자를 거기 같이 살았는데 그게 인연이 아니면 뭐겠어요? 천생이라잖아. 천생 그잖아. 부부를. 이게 천생의 연이랍니다. 천생의 연. 한 생도 그저 어려운데 1000번의 생을 이렇게 인연이 이어져야, 그죠? 그러니까 왼수에 하는 게 맞는 게야. 그죠? 얼마나 지독한 인연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풀리는 게 안 풀리니까 계속 만나는 거지. 원래 매일 게 없으면 만날 일이 없어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연이,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분이 그랬어요. 다시는 안 만나고 싶으면 마음을 비우라 그랬어요.
오는가 가는가 있는가 없는 듯이 그죠? 그러니까 감정을 버리면 이번 생으로 끝난대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만나야지 그러면 부처처럼 이렇게 그래 그죠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면 다시 안 만난대요. 그러니까 미워하도 만나고요. 좋아해도 만나고 그게 차게 되기 때문에 결국 만난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들어왔나? 괜찮아요. 내가 완전히 마음을 비우면 내가 피할긴 게. 자. 근데 진짜로 한번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정말로 제가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다 사람들이 이거는 뭐 종교를 떠나서 그분은 불교 신자거든요. 근데 다 부처로 보인대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부처로 안 보인대요. 같이 있는 인간이. 그 여자분인데 다 사람들 다 부처로 대할 수 있대요. 근데 딱 한 사람은 도대체 마음이 들어가서 부처로 안 보인대요. 같이 박아볼까 이러면서. 그래 누구는 그걸 갖다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 무풀보다는 악풀이 좋다 하니까. 자 갑니다. 어쨌든 설명서에 보면 서명 및 날인이잖아요. 이게 서명 및 날인이라고 나오는 서식이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자, 서명 및 날인이라고 나오는 건 이건 책임이거든요.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명도 하고 뭐다? 날인도 하라는 얘기고 여기에 해당되는 서식은 두 개밖에 없어요.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니까 그러면 중개계약서 있죠. 일반이든 전속이든 중개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이겠어요? 서명 또는이겠어요? 또는이에요. 또는. 그리고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셨죠?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혼자 보도하는 둘이 낫겠죠? 그래서 뭐가 와요? 소공이 와요. 소공이.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이 아니라 서명 또는이라고 된 경우는 소공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에는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셨죠? 다 지어낸 거야. 아셨죠? 그런 거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딱 보면 문제를 보면 이런 게 있었나? 있기는 뭐 있어요?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 아셨죠?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경우고 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두 가지가 있고 이때는 개공이 원래 하겠죠? 개공이 하는데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소공도 할 수 있고 소공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책임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확인 설명서에는 누가 개공이 하고 법인은요 대표자, 분사무소라면 책임자. 대표하고 책임자가 같이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법인의 경우는 사무소가 등록했으니까 주된 사무소가 있겠죠. 신고를 통해서 분사무소를 둘 수 있죠. 그럼 주된 사무소는 누가 소장이요? 대표가.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두 개가 같이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 또는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서명 및 날인 하되 크다시고 둘 다죠?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공 앞에 뭐가 붙었어요? 당해 중개 행위를 한 밑줄 딱 긋고 소공이 10명이 있으면 10명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당해 중개 행위를 한 누구? 소공이 혼자 합니까? 함께 서명 및 날인 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셨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위반하게 되면 개공은요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25회가 나온 문제 있죠? 딱 보시면 확인 설명서 작성 그랬습니다. 확인 설명서. 자, 그러면 1번에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그런데 딱 보면 제일 먼저 그죠? 지문을 딱 보면 눈에 딱 띄는 게 있거든요. 그거 뭐야? 숫자죠, 숫자. 설명서인데 5년이 오겠어요? 3년이 오겠어요? 3년이 와요. 그 다음에 이번에 딱 가보시고 이번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불응한다 그러면 딱 넣어줘. 설명하고
설명서 기재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딱 보는 순간 설명서에는 책임이니까 또는이겠어요? 미시겠어요? 미시입니다. 틀렸죠? 그 다음 네 번째 공동중개는 하여튼 관여한 자는 다요. 왜? 책임져야 되니까요. 에? 관여한 사람은 다 같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누구요? 다요. 5번 중개가 완성된 경우에 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 즉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다. 이렇게 딱 기억나야 되겠죠?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설명서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확인 설명서 좀 쉬었다 할까요?